시진핑이 있는 한 중국은 안 바뀐다. 야, 직설화법 장난 아닙니다. 중국 믿지 마라. 이러면서 제가 봤을 때 드러케밀러가 약간 중국에 크게 대인 것 같아요. 약간 중국이라면 학을 뗀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왼쪽 보시면 올해 수익률 상위권의 주요 ETF인데요. 1등, 2등이 중국 ETF들이 싹쓸이 해버렸습니다. 말 그대로 막판 뒤집기처럼 중국이 올해 그냥 완전 못난이 국가였는데 아무도 투자하지 않고 막 투자하지 말라고 할 정도의 그런 국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잖아요. 근데 갑자기 그래프 보이시나요? 빨간색? 야, 완전 뭐 그냥 2주 연속 거의 상한가 2번 수준으로 급등을 합니다. ETF 기준으로 이제 미국에 상장된 ETF가 비교가 쉬우니까 이렇게 비교해 볼게요. 그래서 지금 이제 3위가 빅7, 매그니피센트 7. 미국의 빅테크도 못한 건 아니잖아요. 올해 42% 잘한 건데 S&P 500도 20%, 나스닥 19%인데 중국이 그냥 뭐 막판에 불기둥이 솟아버립니다. 근데 진짜 신기한 게 과거에는 보통 예를 들면은 중국이 오른다 그러면 막 한국도 오르고 일본도 오르고 아시아 국가들 막 동반 상승하고 해서 이게 이제 커플링 된다 표현하는데 말 그대로 커플이 돼서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보였었는데 이번 2주 동안은 아이러니하게도 그냥 한국은 오히려 빠지고요. 여기 보이시나요? 이제 미국에 상장된 한국 ETF인데 ETF로 비교하는 게 공평할 것 같아서 이렇게 보이는데 한국은 올해 지금 빠집니다. 오히려 그죠? 일본도 빠집니다. 노란색 그래프 빠지고요. 미국도 약간 횡보하는데 중국만 오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얘기 나오는 게 중국이 자금을 다 빨아들인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 몰렸던 돈도 좀 빠져나오고 심지어 아시아에 배분돼 있던 돈에서도 다 빠져가지고 쉽게 말하면 제가 기관인데 기관이 돈이 무한정하지 않으니까 돈 딱 배분해 놨었는데 야, 중국이 갑자기 부양책 쏟아낸다고 하니까 갑자기 이제 한국이랑 일본, 대만 이런 돈 다 빼가지고 중국에 쏟아 넣는 거죠. 자산 배분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타국가에 아이러니하게도 민폐가 된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이제 한국 주식 하시는 분들은 안 그래도 증시 분위기 안 좋았는데 이 중국 저놈들 때문에 더 나빠졌네.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리포트 제목 보니까 비중 조절의 희생양 써 있더라고요. 한국 주식이 하필 또 중국이 다 돈을 뺏어가는 바람에 안 그래도 안 좋았는데 더 안 좋아졌다. 뭐 이런 얘기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이 최근에 또 급등하고 있어서 잠깐 얘기해 봤는데 그래서 이제 구독자 여러분들도 지금 벌써 댓글이 이제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중국 더 갈까요? 중국 주식 뭐 살까요? 이제 관심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주식은 오르기 시작해야 관심이 점점점 늘어납니다. 이제 그러다 더 오르면 다 사요, 다. 이제 안 사면 바보 취급 막 받으면서 중국 주식 왜 안 해? 막 이러면서 막 시진핑이 저렇게 바주카급 부양책을 쏟아내는데 왜 안 사? 막 이러면서 유튜브나 이런 데 온 기사에서 뭐 웬만한 경제신문 일면에 막 중국 주식 날라오른다, 차이나 대세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관심이 점점 늘어나는데 일단은 우리가 판단해 봐야 될 거는 이제 중국이 자금을 빨아들일까 아니면 중국 따라서 다른 부진했던 한국이나 이런 나라들도 따라 올라갈까 이걸 일단 판단하셔야겠죠. 요거에 따라서 포트폴리오 대응도 달라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2주 연속으로 지난주에도 제가 중국 소개 잠깐 했었는데 이번 주에도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주식들 제가 이제 한번 이렇게 표로 주요 주식들 정리해서 보여드리는데 주간으로 뭐 다 올랐습니다. 안 오른 게 없습니다. 여기 우리 친숙하게 알고 계시는 알리바바 전자상거래 징둥닷컴 여기 급등하는 거 보이시죠? 근데 이제 이게 지난주에 제가 소개했던 중국 부양책 외에 또 이제 블룸버그에서 추가로 준비 중이다. 중국이 아주 그냥 작심을 하고 부동산, 주식, 경제 이런 거 이번 기회에 그냥 디플레 탈출, 불황 탈출하려고 아주 그냥 작심을 했다. 이런 기사가 쏟아져 나오면서 더 올랐던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헤지 펀드들, 큰 손들이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월가 기관들이 올해 초까지 중국에서 돈 다 뺐기 때문에 지금 자산 배분 차원에서 중국에 할당된 게 비어 있단 말이죠. 근데 갑자기 이제 중국 주식 오르기 시작하면은 이제 기관들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야, 지금이라도 중국 따라 들어가?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도 중국에 지금 돈 다 빼놨었는데 야, 이거 중국도 일부 배분해야 되는 거 아니야? 부양책 쓰고 금리 인하 더 하고 막 돈 풀고 경제 살아나면은 그래도 미국 다음으로 큰 경제 대국인데 무시할 수는 없잖아. 이제 시진핑이 이제 작심하고 해외 자금 유치하고 주식 부양하고 부동산 살린다는데 소비도 살아나지 않을까? 이러면서 이제 헤지펀드들도 고민을 하는 거죠. 우리도 개인들도 고민을 하듯이 당연히 기관들도 하겠죠. 근데 이제 기관들은 규모가 뭐 어마어마하게 크니까 증시 영향을 더 크게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번에 일단 중국 주식이 역대급 몰리고 있긴 한데 이제 구독자분들도 고민되는 게 그거죠. 이거 일시적으로 그냥 급등하고 전형적으로 뻥 튀고 이제 우리가 사면 떨어지고 이런 경우 많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면 끝물 아니야? 이런 거 고민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요거 보시면 글로벌 펀드 매니저들, 글로벌 큰 손들을 대상으로 매달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설문조사를 하는 게 있는데 지금 펀드 매니저들이 가장 포트폴리오에서 좋아했던 게 1위가 빅테크, 빅세븐에 투자했던 거였고 2등이 뭐냐면 여기 숏 차이나 이쿼티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중국 주식에 하락 베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주식을 안 사는 정도가 아니라 중국이 주가가 빠져야 돈 버는 거에 베팅했던 게 2등일 정도로 불과 지난달까지만 해도 월가의 큰 손들, 거액을 굴리는 인기 있는 스타 펀드 매니저들이 한다는 게 중국이 빠지길 기도하고 베팅한 거였는데 지금 상황이 급변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지금 어마어마한 돈이 손실이 나게 생겼잖아요. 왜냐면 중국 주식이 오르면 하락에 베팅하신 분들은 다 날리는 거예요. 그냥 돈 날아가는 거거든요. 큰일 나잖아요. 펀드 매니저들 지금 완전히 이제 멘붕 왔겠죠. 그래가지고 빨리 중국 주식을 사서 하락 베팅을 거둬들인다. 요 행위가 이제 쇼스퀴즈라 그래가지고 이게 주가 급등을 더 부추긴다.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펀드 매니저들이 판단을 이제 점점 하겠죠. 우리 개인들도 하듯이 야 어떻게 하지? 중국 주식 좀 사들여야 되나?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미국 7, 중국 3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미국 9, 중국은 없다. 아니면 한국 1 혹은 일본 1 이랬는데 야 지금 한국 1, 뭐 일본 1 다 빼고 중국으로 넣어야 되나? 아니면 미국에 9 넣어놓은 거 중에 한 2 떼가지고 그만큼 중국으로 이제 지금이라도 넣어야 되나? 근데 이게 지금 금액이 뭐 1억, 2억이 아니고 몇 천억, 몇 백억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조 단위에 굴리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 자산운용사나 기관들은. 그래서 지금 블룸버그는 이번 주 헤지펀드가 기록적 속도로 그냥 패닉이 와가지고 중주식을 사들이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막 주식이 막 이렇게 위로 솟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만 참고하시면 좋겠고.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쭈루룩 정리해드렸던 건데 이제 공격적인 패키지 발표했고 이제 부동산 증시, 내수, 유동성 다 하고 거기에 추가로 뭔가 발표할 준비가 끝났다라는 블룸버그 기사가 나왔는데 봐야겠죠. 자, 그런데 또 투자 거물 2명이 상반된 주장을 해서 마침 요거까지 한번 소개해드리면 판단하는 데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물론 뭐 더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각자의 주장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오른쪽 인물 레이달리오라는 분이 있습니다. 요즘 이제 약간 현업에서 약간 물러나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자산 배분의 초고수로 엄청 유명하신 분이죠. 이제 막 100년치 주식시장 분석해가지고 막 역사 공부하듯이 투자를 하시는 분인데 이분은 중국이 바닥친 것 같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상당히 많이 기대를 보였고 투자 초고수인 드러켄 밀러 제 영상에 많이 등장하시는 분인데 정말 투자 잘하시는 분인데 이분은 공격적으로 말합니다. 진짜 이렇게 말했어요. 시진핑이 있는 한 중국에 절대 투자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드러켄 밀러는 중국 급등 상관없이 난 투자 안 할 거다. 그리고 레이달리오는 잘하면 중국 대세 상승 바닥 다짐일 수도 있다. 이렇게 좀 기대가 보였거든요. 일단은 레이달리오는 이런 얘기했습니다. 지금 중국의 부양책이나 발언이 마치 2012년의 유럽과 비슷하다. 지금 중국이 쏟아내고 있는 부양책과 경제의 어떤 태도가 2012년 유럽 중앙은행의 총재 드라기 총재의 발언과 태도와 매우 비슷하다. 이게 어떤 상황이냐?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2012년도에 뭐가 있었냐면은 유럽발 재정 위기가 있었습니다. 이때 글로벌 증시 쇼크가 왔던 해인데요. 2012년에 유럽 재정 위기가 있어서 그리스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남유럽이 먼저 터지고 이게 전이가 되면서 전 유럽이 이제 다 날아갈 위험에 막 처하면서 증시도 터지고 글로벌 금융위기까지 전이가 되는 그런 뉘앙스의 사건이었었는데 이제 이때 참다가 이 당시에 지금으로 치면 뭐 파월 연준 의장처럼 유럽에 마리오 드라기라는 총재가 있었습니다. 그 총재가 2012년 7월에 우리는 유럽 연합을 살리기 위해 무엇이든지 할 것이다. Whatever it takes라고 여기 딱 이 표현이 이제 유명한 문구로 회자가 되고 있거든요. 지금까지도. 그때 발언 이후에 이제 유럽 만평. 지금은 너무 익숙하죠. 헬리콥터 머니. 헬리콥터에서 유럽 중앙은행이 유로를 막 독일이고 뭐 각 유럽 국가에 뿌려주는 겁니다. 여기도 보면 수도꼭지 여는 거죠. 어떤 느낌인지 지금은 너무 우리 미국의 연준 의장이 한 걸 다 아셔가지고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파격적인 발언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돈을 막 살포하겠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하니까 증시 보시면 이 당시에 요 하늘색이 두 그래프가 미국과 유럽의 종합 주가 지수인데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보여드릴 건데 유럽 재정위기가 2010년부터 시작되기 시작해서 11년, 12년 11년에 한번 폭락했다가 12년에 한번 폭락. 그래서 이때 더블 딥이라는 표현이 나온 건데 더블 딥 2번 빠졌다. 이때 요 바닥에서 드라기 총재가 발언을 했습니다. 2012년 7월에 진짜 증시도 바닥을 찍었어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 2020년 3월 이때쯤에 파월 연준 의장이 이제 제로금리 가고 막 무제한 뭐 양적 완화 돈 푼다 하니까 막 2020년 3월부터 코로나 때부터 전 세계 증시가 막 날아가기 시작한 것처럼 이때 유럽 중앙은행의 총재가 뭐든지 하겠다 하니까 이때부터 대세 상승이 시작됩니다. 유럽에. 2012년 7월부터 바닥을 찍고요. 이때부터 이 저점은 다시 오지 않았어요. 2015, 16년까지. 그때 이제 16년에 중국발 위기가 터지면서 그때 한번 쇼크가 왔지만 그때도 이 저점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레이달리오가 이 정도로 지금 강력한 태도와 의지와 수단이 중국에서 나오고 있다 하니까 이제 시장이 그러면 중국 진짜 대세 하락 바닥 이후에 이제 상승이야?
이제 체질 전환이야? 뭐 이렇게 기대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럽 얘기 잠깐 했는데, 그래서 레이 달리오는 참고로 상당히 친중론자입니다. 상당히 중국의 친화적인 인물이에요. 그건 이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게 옛날부터 중국 투자해라, 미국은 지는 해고 이제 중국이 뜨는 나라다라고 몇 년 전부터 주장했는데 안 맞아가지고 이제 속된 말로 욕도 드시고 약간 이제 현업에서 감이 떨어진 것 같아서 약간 물러나 계시고 약간 그런 것도 있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 부양책 보고 1990년대 일본 장기 불황, 일본의 잃어버린 뭐 수십 년으로 가느냐, 아니면 지금 2012년 유럽처럼 탈출하느냐의 갈림길에 이제 중국이 서 있는데, 이번에 그래도 태도와 의지를 보니까 그래도 고통을 최소화하면서, 쇼크를 최소화하면서 이제 거품이 껴있던 것도 제거하고, 레이달리오의 표현으로는 디레버리징, 뷰티풀 디레버리징, 아름다운 레버리지를 줄이는, 건전해지는 게 가능해 보인다. 그러니까 증시가 이렇게 바닥을 통과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을 표현한 건데, 봐야겠죠. 이제 개인의 희망일지. 뭐 이제 이분은 워낙 친중론자라 가지고 막 베이징에도 자주 맨날 다녀오셔서 현지 분위기를 잘 알고 고위 간부랑도 친하고 정보도 빠르실 텐데, 이번에 좀 뭔가 느끼신 건지 좀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되게 중요한 시점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제 요런 것 쪽에 조금 보시면 중국이 상당히 이제 그래도 긴 관점으로 봤을 때는 최악은 지났다라고 평가하실 수 있고, 물론 단기 급등을 떠나서 이제 중국도 투자 가능한 나라가 된 것이냐 다시 볼 수도 있고, 아니다, 역시 드러켄밀러 투자 초고수는 시진핑이 문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진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인터뷰를 읽어봤는데, 시진핑이 있는 한 중국은 안 바뀐다. 야, 직설화법 장난 아닙니다. 중국 믿지 마라 이러면서, 제가 봤을 때 드러켄밀러가 약간 중국에 크게 대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투자 내역에서 중국은 크게 못 보긴 했는데 약간 중국이라면 학을 뗀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런 분들도 있고, 제가 이제 남의 얘기할 게 아니고 저도 중국 투자하다 크게 되어가지고요, 제가 그다음부터는 중국 얘기 잘 안 합니다. 예전에 막 알리바바, 텐센트 이런 거 날아다닐 때가 있었습니다. 2015, 16년 이후에 그때 이제 투자해봤는데, 물론 벌 때 좋긴 한데 중국 주식도 이렇게 막 상장 폐지도 좀 당해보고요. 너무 개인적인 경험에 의거한 주장 아니냐 하실 수 있는데 저는 그냥 미국 주식 하겠습니다. 자세하게 얘기하면 너무 슬퍼지니까 나중에 또 얘기할 시간이 있을 것도 같고, 아무튼 저는 중국 주식해서 돈을 벌었다가도 다 잃어버리고 상패당하고 슬픈 기억이 있는데, 아마도 드러켄밀러 형님도 중국에 뭔가 대인기 있으신지 안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반시장적인 행태는 시진핑이 존재하는 한 바뀌지 않을 겁니다. 시진핑이 물러나야 내가 중국에 투자할 거다라는 원칙을 고수하고 계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이잖아요, 이분도. 저도 그렇고. 그래서 뭐 중국에 투자할 것 같으면 미국 외로는 일본이나 아르헨티나 같이 조금 친시장적인, 증시에 우호적이고 투명한 그런 국가에 투자해라. 본인은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드러켄밀러 말 그대로 살아있는 전설이기 때문에 함부로 평가할 수 없을 정도로 별명이 돈 버는 기계입니다. 한 리포트 제목이 주식 더럽게 잘하는 드러켄밀러, 라임이죠. 그래서 맞췄는데, 제가 한 게 아니고 한 리포트에서 애널리스트 분이 진짜 말장난을 치신 건데, 그 정도로 연손실이 없는 초고수 중에 한 분인데, 이제 이분도 원칙이 그런가 봐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한번 소개했던 장표 가져와 봤고, 그래서 각자 입장이 있는 거겠죠. 이제 이분은 중국이 이제 점점 체질 개선되고 있는 게 보이지 않느냐 했고, 나는 그래도 안 해, 이렇게. 그래서 각자 투자 원칙이 있으니까 잘 알고 본인이 잘 하는 곳에 투자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미국 주식을 좋아하고 미국 주식을 잘 알고 하니까 중국이 더 오르더라도 저는 그냥 그거에 투자 안 하고 미국에 투자하는 원칙을 지키는 건데, 만약에 난 그런 거 모르겠고 그냥 중국이 당분간 좀 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하시면은, 그래도 중국이 그동안 워낙 바닥을 기고 지금 자산 배분 차원에서 중국이 말 그대로 비어 있었던 공간이기 때문에 큰 손이나 기관들이나 개인들이나 중국에 투자 안 하셨던 분들이 막 따라 들어가면서 단기적으로 더 과열이나 랠리가 이어질 수는 있겠다 싶긴 한데, 글쎄요, 추격 매수를 막 공격적으로 하는 거는 위험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의견을 말해봅니다. 추격 매수 막 이런 거 따라 들어가면은 막 밤새 잠도 못 주무시고 중국 주식 움직이는 거 보셔야 되고, 낮에도 보셔야 되고, 중국 본토 주식 사시면 낮에도 스트레스 받으시고 하니까 원래 투자하셨던 원칙대로 개인적인 성향에 맞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그래서 결론은 지금 타 국가의 자금을 뽑아가지고 중국이 계속 갈 것이냐, 아니면 그냥 온기가 좀 더 확산될 거냐인데, 그래서 한 애널리스트 분은 지금 중국이 더 오르면 미국장도 빠질 거다, 미국에 있던 자금도 빼가지고 중국으로 들어갈 거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한국이랑 일본 이런 아시아에서 돈을 빼가지고 중국으로 넣어요, 기관들이. 근데 이제 2차적으로 중국이 계속 오를 것 같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돈을 마련해야 되니까, 야, 미국에 지금 몰빵 쳐놓은 거 있잖아, 그러면서 기관들이 이제 미국에서 돈을 빼기 시작합니다. 2차 자금이죠. 그걸 중국에 넣으면서 더 중국 주식으로 막 간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중국이 꺾이면 다시 뭐 미국이나 한국이나 일본 올 수도 있는데,
중국에 계속 가면 뽀모 현상이 와가지고 전 세계 자금을 빨아들인 청소기 역할을 할 수 있다. 그 정도 참고하시고 단기 주가 흐름은 예측하기 어려우니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막 추천하지는 않는다. 그냥 조금 일부 재미삼아 넣어보시는 거는 모르겠는데 정말 중국에 좋은 주식이 있다 이런 거 아니고서는 조심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로 돌아오는 주에 한국도 이제 금리 인하 사이클 진입하는 거 아시나요? 이제 확률상 70% 이상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요 증권사 대표 애널리스트 분들이 인하할 것 같다. 결국은 제가 봐도 한국은 어쩔 수 없이 미국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영향을 받으니까 우리나라가 또 수출 국가이기 때문에 미국, 중국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미국 9월에 내리니까 결국 한국도 이제 10월에 드디어 2년 만에 처음으로 금리 내릴 것 같습니다. 10월에 한번 내리고 이제 11월 내릴지 말지는 미국이 내리냐 마냐에 따라서 따라가겠죠. 이제 사실상 한국은 뭐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긴 한데 자체적인 결정권보다는 좀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는 나라다 보니까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 세계적으로 금리 인하 사이클에 진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동성 측면에서 자산시장에 단기적인 부침을 떠나서 이제 금리 인하 사이클에서는 좀 더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실제로 지금 유럽도 이번 주 물가가 2% 밑으로 내려지면서 공격적으로 이제 강력하게 10월에 또 금리 인하 할 수 있겠다라는 의지를 유럽 중앙은행 총재가 직접 표명을 했고요. 영국 중앙은행도 직접 물가만 지금처럼 내려와주면 10월에 또 내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유럽의 주요 국가들, 한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금리 인하 사이클, 유동성 주입, 통화 주입, 팽창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긴축의 시대가 끝나가고 있는 게 맞기 때문에 단기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이제 돈 푸는 시대가 또 왔구나, 유동성 자산시장에 좀 돈이 들어오겠구나라고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긍정적으로 좀 더 보는 쪽이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래서 지난달 기준으로 코로나 이후 가장 많은 금리 인하가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 때 2020년 3월 때 49회 증시 바닥이었죠. 지금 2024년 8, 9월 때 이제 21회 점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한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점점점 더 많은 나라들이 금리 인하에 동참을 하면서 금리 인하 사이클에 진입을 할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보통은 금리 인하 자체가 돈을 풀어준다는 거니까 시차만 좀 있을 거지 이제 다시 우리 어려웠던 지갑 사정이 좀 좋아진다는 얘기로 해석이 될 수 있으니까 자산시장이 좀 긍정적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으로 드디어 미국 금리 인하 사이클이 시작됐습니다. 제가 계산해보니까 무려 2년 6개월 만인데요. 2022년 3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이 금리 인상 사이클이었고, 이제 금리가 내려오기 시작하는, 여기 제가 이제 보여드린 그림에 따르면 요 구간, 금리 인하에 해당하는 구간인데요. 이제 아무래도 가장 우리 투자자 관점에서 궁금한 거는 금리 인하 이런 사이클에는 어떤 주식을 얼마만큼 사는 게 좋을까, 이런 것들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독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것들을 담아놓은 게 제가 올해 출시한 소몽의 미국 주식 마스터 클래스고요. 그리고 또 중간중간에 요즘 또 경기 둔화 우려, 중간중간 변동성도 커지는 구간인데 이게 지금 증시가 조정을 받고 있는지 진짜 위기가 시작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스스로 구분하고 싶을 때가 있으실 겁니다. 누구는 이렇다고 하고 누구는 저렇다고 하니까 지금 뭔가 진짜 시장 조짐이 좋지 않은가를 판별해주는 제가 강력 추천드리는 위기 예언가 지표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소몽의 미국 주식 마스터 클래스에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금리 인하 사이클과 또 중간중간에 찾아오는 조정장에서 스스로 이제 찐 위기인지 가짜 위기인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들을 제가 요 미국 주식 마스터 클래스에 담아놨으니까 나는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공부해서 한번 투자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 영상 더보기와 댓글에 링크 남겨놓을 테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미국 주식 투자를 10년 가까이 해오면서 구독자분들이 어떤 것들을 특히나 궁금해하시고 도움을 필요로 하시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실전 투자에 꼭 필요한 내용 위주로 이 강의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의 더보기 댓글 링크 참고하셔서 한번 살펴보시면 투자에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